그만 떠들고. 자, 그만 떠들어. 1번 볼게요. 1번. 아래 그림과 같이 번지 점프를 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자. 번지 점프에서 사람은 자유낙하를 시작하였고, 사람이 매달리는 줄은 길이가 늘어나는 경우에만 후계 법칙이 성립하고, 탄성 역시 줄어드는 경우에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래 질문에 답을 구하여라. 질량이 60kg짜리고요. 탄성 계수가 150이고 줄의 원래 길이는 6m고 중력가도 10이라고 줬고요. 자, 문제 1번 그림 B를 참고하여 번지 점프대 자유낙한 사람의 낙하 거리에 따른 가속도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그래프 그리란 얘기예요. 근데 왜 1.2점이에요?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단 y를 0은 점프대를 기준으로 줄의 원래 길이까지 낙하할 때까지 줄의 작은 힘 없고 가정했고 줄의 최대로 늘어난 길이 x1을 구해서 저술하랍니다. 자, 일단 그래프 그려 달라는 얘기네요. 자, 일단 x1도 구해야 되고요. 일단 그래프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이 문제 x1을 일단 구해볼게요. 최대로 늘어났을 때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될 거예요. 맨 처음에 있었었고. 등가속도로 풀면은 겁나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등가속도가 아니지 않아? L0까지는 등가속도가 맞죠? 근데 줄이 늘어나면서부터는 등가속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속도가 계속 증가를 하는, 그러니까 가속도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가속도의 평균 구해가지고 막 돼요. 괜찮아요. 쓰는 거죠. 괜찮다고요. 굳이 그렇게 등가속도 공식을 네가 얘기한 대로 평균 가속도를 구해도 돼요. 여기서는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가속도가 일정하게 변할 테니까 1차 함수 형태로 나오니까 평균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1차 함수 형태로 안 나오면 못 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거 하려고 편하게 하라고 1 에너지 정리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럼 맨 처음 점, 맨 마지막 점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걸 쓸 거거든요. 그럼 뭘 잡아야 돼? 일단 위치 에너지 기준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 어디로 잡아요? 나우야, 어디로 잡을까? 저 숨어있네 저게. 네가 숨을 사... 어? 어서 그래요. 뭐라고? 맴이에요. 맨 위로 잡자고? 아니에요? 왜? 아니 네 마음대로 잡아도 돼. 아니냐고 자. 여기로 기준점으로 잡으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되는 거지? 나오고 여기로 기준점으로 잡으랍니다. 그래서 저기를 기준점으로 잡을게요. 그럼 맨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네. 맨 밑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네. 자, 식을 써볼게요. 그럼 0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나겠는데 마이너스 m M g L0 플러스 L0 플러스 x1이야? 플러스 2분의 1 k x1 제곱인가요? 숫자 집어넣고 정리하면 되겠는데. 그럼 요 마이너스 점 넘길게요. 그럼 60 곱하기 10은 아니지 곱하기 L0가 얼마예요? 6이요. 6 플러스 x1은 2분의 1 곱하기 k가 얼마예요? 50이요. 150 곱하기 x1의 제곱이에요. 150이 지워지나요? 네. 여기 150을 지우고 4가 남아요. 여기 4 남고 얘 넘어가니까 8로 갑시다. 그럼 48 플러스 8x1이 x1 제곱이에요? 그럼 x1 제곱 마이너스 8x1 마이너스 48이 0이에요? 그럼 x1은 뭐가 나와요? 12. 12가 나와요? 자, 그래서 x1이 12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그려달래요. 뭐에 따른 뭐를? 낙하 거리에 따른 가속도. 그럼 낙하 거리에 따른
가속도를 구하렵니다. 그럼 몇 미터까지는 가속도가 안 변해요? 네, L제로까지는 6m까지인가요? 그럼 6으로 쭉 일정하겠네요. 값이 얼마였죠? 10이었겠죠? 그러다가 얼마가 평형점이에요? 이거 가속도가 0이 되는 게 평형점이죠? 그럼 중력하고 탄성력이 같으니까 이거 그냥 mg랑 kx0 이렇게 쓰면 이게 600이고 150이니까 x제로가 그냥 4라는 거 나오겠네, 그죠? 그럼 4m 늘어났을 때가 평형점이니까 11대 0이 될 거라서 쭉 내려가면 되겠네요. 11대 그럼 얼마 이건? 12. 12만큼 늘어난 거지. 원래 길이에서 12만큼 늘어났으니까 18인가요? 네. 18일 때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1번 답이에요. x1도 구했고 이것도 구했고 숫자 요건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를.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45예요. 아니요. 마이너스 20이에요. 20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양의 넓이와 음의 넓이 합고래거든요. 이게 뭐냐 이 넓이가? 아, 이게 S고요. 이게 A죠. 네. A 곱하기 S가 뭐예요? 1 나누기 1이요. 네, 등가속도 공식에서 보면 그래서 2AS가 V제곱 빼기 V0 제곱이죠. 그럼 AS는 2분의 V제곱 빼기 V0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는 속도가 증가한 거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속도가 감소한 거예요. 그죠? 근데 0에서 V까지 갔고 V에서 0까지 됐죠. 그럼 왼쪽 항이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왼쪽 항이 오른쪽 항이 같죠? 맞으요? 왼쪽도 같겠죠. 구해보면 같지 않냐 저거? 네. 그래서 0이에요. 어. 음의 넓이는 마이너스로 써야 네. 돼요. 마이너스. 그리고 넓이가 양수 아니었어요. 무슨 넓이 그냥 마이너스. 여기서 속도 변화에 대한 표현 이거 곧 에너지가 A 곱하기 S가 여러분들 뭐냐? 여기다 질량만 곱하면 힘 곱하기 거리죠? 그럼 질량을 곱하면 MA 곱하기 S니까 R자임이 하는 일이에요. R자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일자이면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에너지 변화량이요.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 증가했고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 감소했죠? 그럼 전체 변화량은 없다고요. 물리학적으로 풀란 얘기예요. 자, 2번 얘는 X1을 내려가서 잠깐 멈췄는데 같은 높이에 정지했던 질량 M을 들고 줄에 의해 다시 위로 올라갔다고 한답니다. 사람과 물체가 같이 올라간 최대 높이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여기서 뭐가 갑자기 물체를 들어버렸네요. 질량이 커졌죠? 그럼 얘는 처음 높이까지 못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계산을 해보렵니다. 이건 또 뭘 쓸까요? 얘도 에너지. 얘도 역학적 에너지 모듈 쓸까요? 여기는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요? 맨 아래 채웠죠. 여기 잡는 게 편하겠죠. 여기서도 여기를 기준점을 고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 네. 시계 또 복잡해지니까. 그럼 말 그대로 그 물체를 잡은 점 최하점을 기준점으로 잡자고요. 그럼 최하점에 있을 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다 뭘로? 맨 꼭대기 올라가게 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겠네요. 맞아요? 가자. 2분의 1 K X1 제곱이 M 플러스 스몰 M G H 맞아. 2분의 1 곱하기 K가 150 X1이 얼마였죠? 10이었네. 12제곱은 얼마짜리예요? 60.
60인데 하나 얹은 게 75. 60 플러스 15네요. 10 H 이게 얼마? 이게 75잖아. 네. 그럼 이게 14.4. 지워지네. 이거랑 이게. 그럼 H가 144, 14.4야? 네. 답이 14.4야? 아닌데? 빼면은 3.6 나와. 아, 점프데이를 기준으로 하여 아랫방향 플러스 값을 했다 그런 거지? 이건 최하점에서 14.4까지 간 거잖아. 근데 최하점은 이 기준점 여기서부터 처음 점보다 얼마만큼 내려온 거였죠? 18m 내려간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하는 값인 18에서 14.4를 빼달라는 얘기죠? 3.6m인가 그러면? 그래서 3.6m가 답이 되겠네요. 2번은 물체 M의 속도가 가장 커질 때까지 사람이 물체에 하는 일은 얼마인가? 자, M의 속력이 커질 때까지 그랬어요. 어디가 제일 속도가 빨라야? 아? M의 속도가 최대. 이때까지 사람이 물체에 대해서 한 일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하잖아. 네. 그럼 사람이 이 M의 속도가 최대인 점을 다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5m인 점. 5m? 어떻게 알아? 열심히 듣고 있어요. 응? 이게 속도가 최대가 되면 어디가 속도가 제일 빨라? 평형점 아니야? 평형점? 평형점을 구해야지. 그럼 늘어난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평형점을 구하자고요. 그럼 뭐하고? K, X, 제로 다시 하고 뭐하고 같을 때? M 플러스 15M G하고 같을 때 가잖아. 맞아? 150 X0 다시가 75 곱하기 10이네요. X0 다시가 얼마가 나와요? 5인가요? 맞아. 5m네요. 네. 평형점이 5m야. 그럼 몇 미터 올라간 거예요? 늘어난 길이가 처음보다 5m는 거지. 얘는 제일 바닥에서 몇 미터 늘어났던 거였어? 12m 늘어나 있던 거 있잖아. 네. 그럼 12m에서 5m 갔을 때니까 실제로 이동한 거리, 실제 M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라고? 12 빼기 5가 되나요? 맞으냐? 예, 그래서 7m 이동한 거예요. 7m 이동하면서 한 일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해준 일을 구하래요. 질량 스몰 m에 대해서 해준 일이에요. 그러면 질량 스몰 m은 무슨 에너지가 바뀌어요? 1이고 에너지 변화니까 운동 에너지가 바뀌죠. 또요. 위치 에너지도. 네, 위치 에너지도 높아졌으니까 커지겠죠. 그 두 개만큼을 일을 해줬을 거라고요. 맞아요. 그럼 뭘 구해야 돼요? 델타 EP 플러스 델타 EK죠. 근데 우리 속도를 알아야 몰라요? 속도를 또 구해야 되지 않겠니? 네. 되게 귀찮은 문제인데? 그쵸. 속도를 구해야 돼서 귀찮네 이거. 델타 EP는 되게 편할 거예요. 델타 EP는 금방 나와요. M, G, H니까 15, 10, 7 계산 5, 7, 35, 7, 1은 7 얼마라고? 1050. 1050이에요? 근데 뭘 구해야 된다고? 운동에너지 변화를 구해야 된다고. 운동에너지 변화를 구하려면 속도를 구해야 되거든요. 평형점이 속도가 제일 빠를 때잖아, 그지? 평형점에서 속도를 구해야겠네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가지고. 이쪽을 지울게. 넓은 공간에다 쓰자.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다시 쓸 거예요. 바닥에서 역학적 에너지 뭐가 있어요? 바닥에서 역학적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있죠? 네. 그게 새로운 평형점
에서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라는 식을 쓸 거라고요. 간다. 자, 기준점 뭘로 잡을까요? 기준점 최하점으로 잡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오케이? 가자. 2분의 1 kx1 제곱은 2분의 1 kx0 다시 제곱 플러스 2분의 1 m 플러스 1m v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m g h 다시 숫자를 넣을게요. 귀찮아. 2분의 1 150 12제곱 2분의 1 150 x0 다시가 얼마 있죠? 새로운 평형점을 구했잖아. 5m 늘어났대잖아. 그죠? 5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75 60 플러스 10이니까 15니까 75 v제곱 플러스 75 곱하기 10 곱하기 h 다시가 얼마죠? 얼마 실제 이동 거리가 평형점까지 간 거잖아. 그치? 7m 간 거죠. 7m? 7 계산. 75가 다 지워지네요. 네. 75를 다 지워버립시다. 75 75 75 75 양변에 다 2를 곱해야겠네. 그럼 v제곱이 어떻게 됐죠? 2를 곱하면 144 288 빼기 50 2를 곱했으니까 빼기 2를 곱했다 그랬죠? 140 얼마예요 그럼? 98. 98이에요? v제곱이 98이 나와요. 아이고. 다시 놓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가 얼마나요? 2분의 1 15m v제곱이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98이에요. 이거 얼마야? 숫자 내고지. 7,000점 735 맞지? 735예요? 네. 더하면? 따라서 W는 1700 1785예요? 네 맞네요. 시간 잡아먹는 문제네.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모듈을 쓰기가 좀 귀찮아져요. 왜요? 위치 에너지가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 중력 포텐셜도 나와야 되고 탄성력 포텐셜도 나와야 되고 그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야 되니까 조금 어렵죠? 자, 요거 썼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 커졌냐라는 대한 언급이 있으면 그거 1점 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1점 감안해서 채점은 했습니다. 선생님 왔어요? 응? 뭐라고? 서수영이었는데 단타평이었어요? 뭐라는 거야? 여기 플러스 위상 영이하는 거거든요. 2번 문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건 그걸 모르겠어서 회로를 구상하는 건데 1층과 2층 사이에 전등이 있는데 1층에서 켜고 끌 수 있고 마찬가지로 2층에서도 켤 수도 끌 수도 있는 회로도를 위에 3로 또는 4로 스위치를 이용해서 그리래십니다. 전지 하나, 전구 하나. 야, 그럼 회로도에 전지 하나, 전구 하나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네. 왜 그건 안 그려? 그렸는데? 아니까 스위치만 그리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서 감점? 오 스위치 그래도 점수를 못 줄여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알아? 전구랑 전지가 있고 전구가 있고 스위치가 어떻게 연결된 전체 회로를 그려줘야 뭔 점수를 주든 말든 하지. 자, 일단
전등을 두 군데서 끄고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집에도 있지 않아요? 네. 집에 그런 거 없어요? 두꺼비실이요? 거실 등을 오른쪽 끝에서 끌 수 있고 반대쪽 끝에서 끌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똑같은 등을? 그런 거 못 봤어? 저희 있어요. 또 집이 조그마하면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지. 집이 크면 필요한데. 자, 2번. 복도가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복도가 있으면 활용 능력이 작아지잖아요. 굳이 복도라고 얘기해야 되냐? 거실이 있어. 근데 거실이 좀 커. 그럼 여기 뭐 거실에서 여기 이렇게 하는데 이쪽 방도 있고 이쪽 방도 있다고 치자고. 근데 스위치가 여기 하나만 있어.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까지 가서 끄고 다시 키워와야 되잖아. 불이 깜깜한 상태에 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도 스위치가 있으면 등 하나 가지고 이들은 사람이 여기 갈 때 껌대고 이 사람이 이리로 들어올 때 여기서 끄면 되잖아.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두 군데서 스위치를 가지고 1층, 2층에서 1층, 2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럼 여기는 3로 스위치 두 개면 돼요. 자, 3로 스위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그림에서 스위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나와있잖아 그림에. 나와 있는데 어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네모난 그 직선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었어? 직선들이 움직인다고? 요게 스위치예요. 요게 움직일 거예요. 아, 거기 숫자상에서 1하고 3 나와 있죠. 1, 3으로 나와 있잖아요. 요 1 또는 3 요 두 개를 연결할 거라고요. 이게 스위치예요. 3로 스위치. 자, 요거 하나랑 요 스위치에 크게 그리자. 또 다른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똑같이 그리면 되지. 또 다른 스위치. 자, 여기에 또 근데 있어. 저건 아, 뭐예요? 기다려.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저게 적은 거예요. 아, 기다리라고. 뭐야? 저건 좀 그려야 되는 기다리라고. 아직 안 했어. 자, 이렇게 있거든요. 선이 연결돼 있고요. 여기에 전지가 하나 있으면 되고요. 여기 전구가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 연결을 하고요. 얘네 둘을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자, 지금 이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그럼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죠. 근데 얘를 딸까닥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켜지죠. 켜진 상태죠. 그럼 반대쪽 가서 내가 얘를 딸까닥 해요. 꺼져요. 꺼지죠. 꺼진 상태죠. 얘가 다시 얘를 딸까닥 하면 켜지죠. 미쳤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3로 스위치 두 개를 전지와 전구 다 직렬로 연결해주면 이 스위치 두 개를 가지고 둘 다 얘를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맞지요? 저거는 왜 두 개인 거예요? 어떤 거야? 모양으로 있잖아요. 근데 양쪽. 이놈이요? 네. 이거는 만들 때요 3로하고 4로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일부러 공장에서 그렇게 찍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말대로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죠. 이게 너무 함정이었어요. 맞아요. 저게- 저게 너무 스위치처럼 생겨가지고. 저게 그래서 스위치가 어떻게 어떻게 된 건지 연결해야 하고 되는 생각하다가 거냐? 이거는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 여기서 선을 연결해서 외부랑 연결해준 점이고요. 스위치 작용 요게 스위치겠죠. 그래서 점선과 실선이 대체 뭘 구분하는 건지 나도 궁금했어요. 아니 스위치를 누르면은 난 뭐 바뀌는 뒤에 모양 있는 정도는 선이가 막 그런 건 줄 알려줘야지. 알았지. 요거는 실제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점선이 스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선이. 너무했다 진짜. 아 근데 근데 게임 좀 잘 정신 아니 근데 실제 회로 두고 실제 3로 4로 스위치 다 찾아보시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불친절. 실생활에서 다 그렇게 쓴다고. 근데 그건 배운 사람들이나 알죠. 그러게. 그러게. 서로 스위치 그러니까 서로 스위치는 여기 도대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게 어떻게 된 건데? 어떻게 그게 잠시 4로는 움직이는 거야? 아닌가? 4로는 아까 나 그렇게 풀었는데. 얘가
요 놈이 여기 또는 저기 연결되는 거예요. 요 놈이 여기 또는 저기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요. 얘하고 얘는 연결할 필요 없고요. 근데 이게 동시에 안 돼요? 동시에 움직이진 않아요? 동시에 움직이려면 동- 두 곳에 동시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누를 때 양쪽 다 누르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또는 저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놈이고요. 네. 요 반대쪽에 있는 놈도 얘를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든지 X로 아니면 일자로 돼 있든지 그런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 설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찝어내라고 해서 좀 어렵죠. 쌤 그러면 반드시 이런 X자로 교차되어 있거나 일자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런 형태가 되게 될 거예요. 연결을 할 때 보통 그렇게 해서 쓰거든요. 어렵네. 그럼 누를 때 양쪽이 다 눌러요? 스위치 한번 누르면은 딸깍딸깍딸깍 그렇게 하려고 쓰는 거 아니야? 일자 또는 X형체로 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1번은 이해되셨어요? 네. 저렇게 연결하면 요 스위치, 이게 각각 스위치잖아요. 스위치 두 개를 가지고 이 전구를 다 켤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가능하셨잖아. 자, 2번을 그려볼게요. 2번은 뭐예요? 어디서? 몇 군데에서? 네? 거실에 전등이 있고 4개의 방이 있답니다. 그럼 5군데 아니에요? 4개서만 끌 수. 4개의 스위치를 상관이 없네? 각 방에서 거실에 전등을 켜고 켜고 하고 싶대요. 각 방에서. 그럼 몇 개가 스위치에? 네. 4개가 사용되겠죠? 기본적으로. 여긴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 3로 2개, 4로 2개. 네, 3로 2개랑 4로 2개면 돼요. 저 사람이 아니고. 좀 길쭉하게 그려야 돼요. 3로 4로 저 네모칸 안 쳐도 되죠? 안 쳐도 돼. 4로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근데 저기 3로에 왜 숫자가 1이랑 3로 돼 있어요? 왜 2를 건너뛰고 몰라. 몇 숫자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저 아이씨, 기다려. 이씨. 아니 1번 질문인데 1번 질문이라고? 네. 아니 왜 3로 스위치에는 1, 3 오른쪽에 점이 또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1, 3 오른쪽에 점이 2개가 되는 게 뭔 말이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거 이거? 네, 그거 말고 그 옆에 동그라미. 오른쪽 이거? 오른쪽. 아니요. 이거? 아니요. 1, 3 오른쪽. 이거? 네. 아니요. 그거 말고 좀. 이거? 그 전. 여기 연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 3에서 바로. 근데 저게 움직이는지 아닌지 어떻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1, 3 여기서 4로랑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너무하다고 말한 거지. 이게 스위치라고 이게. 얘가 여기 또는 여기 붙는 거고 나머지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스위치를 너무 애매하게 그려놨어. 맞아요. 자, 3로하고 4로가 요렇게 지금 요렇게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말강이. 이게 스위치. 연결. 이러면 지금 불이 들어오는 거냐? 그러면? 네.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꺼지죠? 지금 현재 불 들어와 있는 거잖아, 전등에. 네. 여기서 불을 껐어요. 지금 이 1번 스위치에서 불을 껐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연결되면 켜지는 거예요?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제가 다시 그 평행하게 한번 누르면 켜져요. 아 얘가 이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죠? 네. 왜 파는 거 지우셨어요? 이렇게 파란색이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한번 누르게 되면 여기 빨강이랑 파랑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연결이 되죠? 네. 맞아요? 네. 스위치 불 들어오죠? 그 다음에 불이 들은 상태에서 얘가 끄려면 얘를 딱딱 누르게 되면 꺼져요? 네, 맞아요. 딱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꺼져요? 네. 이 상태에서 얘를 또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켜져요? 네. 그죠? 꺼져 있던 상태에 얘 또 누르니까 켜지잖아, 그치? 그럼 4개 스위치에서 다 이거를 껐다 켰다가 다 가능하잖아. 그래서 3로 스위치, 가운데 4로 스위치 들어가게 되면 요게 4개가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해도 돼요? 네. 이거 3로를 알고 4로짜리 4개로 한 다음에 양쪽에 전기랑 전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연결해서 설명해봐. 4로를 4개 일단 1열로 줘야 한 다음에요. 여기가 4로가 들어간다고? 네. 그러면 그리고 전선에 더 그냥 길다랗게 연결해서 그 전선을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여기가 중요한 거거든. 여기 연결해봐. 여기가 스위치라는 얘기잖아, 그치?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전지 연결하고 여기다가 전구 연결하면 돼. 근데 그러면은 연결시킨 거 보고 불 들어오는 거 해봐. 근데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그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아니야? 전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전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져 있어요? 저 이때까지 한 모든 정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뭔 개소리예요. 아니 그 잠깐만요. 교류를 쓰잖아요. 네.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죠? 미쳤다.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잖아요. 니네 집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안 바뀌어요? 아니 그 잠깐만. 아니 근데 발광 다이오드 맨날 긴 다리 짧은 다리 있잖아요. 그거 생각했는데. 발광 다이오드도 교류를 직류로 바꿔버리는 정류 장치가 있어서 안 그러면은 못 써요. 그리고 전구는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요? 왜 얘가 있어야 돼요? 전구 원리가 뭐예요? 전류가 흐르잖아요. 네. 열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흐르든 저렇게 흐르든 열은 똑같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얘 딸깍딸깍 해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틀린 거예요? 이건 안 돼요. 그럼 1번도 저 방식으로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네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어서 무조건 내야 된다 그러면 다 점수는 못 드리죠. 망했다. 이제 물리 1등 놓고서 저런 말. 자, 문제 의도 아시? 근데 저기 전구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써주면 안 돼요?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는 애한테 정해져. 얘야,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 피는 정류 장치가 있는 거예요? 네. 슬프다. 그 정류 장치가 있어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버리는. 교류가 보고 직류가. 그려드려야 돼요. 다이오드 가지고. 교류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물 하나 살 때 배우실 거예요. 그 장치가 있으면 돼요. 대빠르게 바꿔보고. 그래야 발광 다이오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발광 다이오드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순방향 역방이 있으니까. 다이. 근데 정류 장치 들어가는 건 별거 아니니까. 아. 어딘지 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정류 장치는. 그러면 저기다가 정류 장치 하나 더 추가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니 너는 역방향으로 못 흐르게 하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아니 뭘 해야 된 거야? 너는 네가 이거 스위치를 통해서 전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전구에 불이 꺼지고 켜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못 흐르게 하는 장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하면은 그러면은 전류 방향 한 번 누르면 전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전류 방향이 달라졌으니까. 전류 방향 바뀌면 왜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냐고? 어디서 헤매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냥
반방향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다이오드 하나 하는 나왔고 순방향 아니면 전류 안 흐르게 해버린 다음에 저걸 누르면 방향이 바뀌니까 그 순간부터 전류가 안 흐르고 따라서 전구가 안 켜지게 하겠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소프트웨어 만든 거였어요? 알겠어요. 아니요. 네. 여러분들 모든 답은 말은 되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냅두고 되게 희한한 방법을 쓰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맞아? 네. 자, 3번 가볼게요. 3번. 자, 근데 우리 와이프가 때렸나?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또 기도 사기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와이프가 왜 나한테 기도 삽입을 해?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우리 와이프가 더 이걸로 골아. 수가 이루야? 우리 와이프가 더 골아. 자, 3번 볼게요. 빛의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 다른 색들은 이들의 혼합 비율로 결정된다. 아래 그림은 색 삼각형의 도표다. 가로축에 해당하는 스몰 r은 전체 빛에서 빨강이 차지하는 비율.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스몰 r이 뭐라고요? 빨강이 차지한 전체 빛에서 빨강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맞아? 에휴, 깨워줘라. 자, 예를 들어 노랑은 R이 0.5, G가 0.5 해당일 때, 파랑은 R이 0, G가 0일 때 색이다라고 줬네요. 자, 1번. 그림 1에서 투과비는 입수한 특정 색깔 파에 대하여 그 색깔의 파장이 투과한 빛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투과비 0.7은 들어온 빛이 1일 때 투과한 빛이 0.7이란 말이다 그랬어요. 0.7이란 말이다? 곰방지게 써놨어. 말 인보단 낫잖아요. 0.7이란 말이다. 0.7이다라고 하면 안 되나? 투과한 빛은 0.7이다 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7이라는 말이다. 이게 이게 그러면 이란 문어체가 구어체가 된 거잖아 이거를. 아니 7이라는 말이다. 이게 말이 되잖아. 이렇게 쓰려면 글로 쓰려면 문어체로 써야지. 그래요? 자, 어쨌든 3번 거슬려서 필터 A를 볼까요? 필터 A는 뭘 통과해요? 초록색 반이랑 파란색 다요. 초록색이 0.5가 빨강색. 6에서 700은 빨강색이죠. 빨강이 투과가 1이라는 얘기겠죠. 어허. 그럼 필터 A는 빨강이 스몰 r이하고 라지 r이 1이에요. G가 0.5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구해야 돼요. 스몰 r을. 3분의 2예요. 그렇죠. 전체 들어온 게 1.5잖아요. 1. 어? 몰 분열 개념이죠. 쌤 A를 통과한 거에 R값 G값이랑 B를 통과한 거에 R값 G값이에요? 응. 그렇게 돼 있잖아. 너 합쳐진 줄 알았지? 그래서 1번이랑 2번이랑 뭐가 다냐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나도 처음에 그렇게 썼어. 3분의 2고요. G는 아 이거 진짜 아니 각각이 너무 애매하게 나왔어요. 말 너무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필터 A와 B를 통과한 빛이 얘- 알것 얘야? 같이. 네. 너 영작교 시험 가서 문제 읽다 보면 마음에 안 들 거야. 아 진짜요? 좀 잘- 일어나서 얘기해. 어떤 새끼가 문제 냈어? 오, 나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따위 학교 안 가. 그리고 집어 던지고 나오라고. 쫓겨나요? 어? 쫓겨나요? 쫓겨내가 아니라 내가 나오는 거지. 그치. 아 당당하게. 이러시면 안 돼. 알겠어. 내가 나갈 테니까 건들지 마. 그러면. 그래도 공무집행 방해로. 그건 어쨌든 다른 애들의 시험을 방해시킨 거잖아요. 소년원 소녀 소년원까지. 그렇게까지 크게 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축방, 아 축방. 신의 자기 발로 나가면 그러니까 자기 발로 나가면 문제 될 거는 없고 학교 내 공문이 가겠죠. 뭐 어찌 됐든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자, 그래서 R값하고 G값이 저렇게 되는 거고 색깔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주먹?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 3분의 1일 때 똑같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반 섞이면 뭐가 나올 거야? R하고 뭐야, 빨강하고 뭐야, 초록이니까 노랑이죠. 노랑에 뭐가 빨강에 조금 더 들어간 거잖아요. 주황. 주황이겠네. 주황, 주황. 필터 B를 통과하면 필터 B는 어떻게 돼요? R이 얼마예요? 0 0이에요? G는 얼마예요? 1 1이네요. B는 얼마예요? 0 0. 그럼 이 R 값은 얼마예요? 0 1분의 0이에요? 네 0. G 값은 1이네요. 그럼 색깔이 뭐예요? 초록이겠죠. 어떻게 초록인 거 알아요? 저건 어떻게 좋아하는 거 아는 거예요? 이거요? 노란색도 많이 섞였잖아. 얘가 3분의 2, 3분의 1이면 얘를 3분의 1, 3분의 1 둘이 있다고 생각하려고. 아 진짜 그렇게 푼 거야? 오. 여기 노랑은 아니고. 똑같은 양이 들어갔으면 노랑이잖아. 근데 노랑에다가 뭐 빨간빛이 들어갔으니까 오. 노랑에서 조금 빨간빛이 더 들게 했으니까 그걸 주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연두라고요. 2번 모르겠어 초록. 2번은 어떻게 돼요? 두개 통. 필터 A와 필터 B를 통과한다고 얘기한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되겠냐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A, B를 통과, A를 통과하고 B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초록 통과가 됐으면 이 G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 0.5 0.5가 나와요? R은 0 아하. 초록 통과 두 개 다 최종적으로 했을 때 0.5 최종 투과 얼마라고? 0.5 왜 0.5가 나오지? 0.5 갔는데 아. 다를 수 있으니까. 얘가 됐고 0.5가 됐고 1이 됐으니까 0.5 곱하기 1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0.5고요. 초록색. 빨강은 0 최종 투가 나옴 얼마야? 1인데 0이 됐으니까 0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초록색만 투과가 되고 파란색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초록색이 되겠죠? 그런데 빛의 양이 얼마? 초록만 0.5가 된 거잖아요. 얘네 둘이 합쳐서 1이었는데 그치?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운 명도가 낮은 좀 약한 초록색 하면 색이. 약하기 뭐가 약해? 너무 색이 약해? 아니 약할 수도 있어. 아, 약하다 하지 말고 야 명도가 어떻게 되냐 채도가 어떠냐 그거에 대한 표현을 써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약해요. 좀 약한. 작아졌어요. 아니 초록색이 0.5만큼이야. 근데 명암으로 하면 야 명도가 낮으냐고 해야지 차라리. 그러니까 명도가 단어를 좀 낮다든 어둡다. 그냥 뭉뚱그려서 초록이 작아졌어요. 아니 그러면 아니, 초록색하고 콤마 낮음. 그러니까 그런데요? 낮음이 아니 뭐야? 낮다는 게 명도가 뭐가 낮다. 그럼 명도가 낮다고 했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지. 낮다 그러면 괜찮아요. 명도가 낮아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명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근데 작아졌다 그러면 약한 초록은 약한 초록은. 지켜면서 약간 초록이 약 바른 거야. 3번. 3번은 뭐예요? 둘 다 해갖고 합쳐버렸대요. 아하, 필터 이거 스크린에 연결했다고? 그럼 스크린에 도달하는 게 뭐가 되냐? 스크린에 도달하는 거. 저거 그대로겠네. 필터 A한 거. 그럼 R이 얼마가 돼요? 3분의 2 더하기 0이네요. 그럼 G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 더하기 1이네요. 맞지요? 맞지요? 맞지 않나요? 3분의 1 더하기 1이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다. 이건 근데 쟤 저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미안. R이 라지 R로 가야지. 라지 R이 얼마예요? 3분의 1분의 1 더하기 0인 거고요. 스몰 G가 1 더하기 0.5가 되는 거죠? 네. 맞이야? 0.5 더하기 1 순서대로 쓰자. 0.5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얼마? 얘가 1이고 얘가 1.5죠. 그럼 R이 얼마예요? 2.5분의 1 플러스 1.5분의 1이네요. 그래서 5분의 2고요. G가 얼마예요? 5분의 3. 1 더하기 1.5분의 1.5니까 5분의 3이에요. 네. 연두색? 그러면 얘 5분의 2 얘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이잖아. 맞아? 그럼 5분의 5분이 되면 뭐가 나와요? 노란색이지. 노란색에 살짝 초록색이 첨가. 연두색? 그러니까 초록색에 첨가된 노란색을 쓰면 돼요. 노란색. 연두색 아니야? 연두색 걔 돼요. 그게 연두니까. 마음이 아프다. 오케이. 그래서 점수는 뭐 이거 R값 요거 구한 게 둘 다 구한 게 1점이고 뭐 연두 요게 구한 게 1점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거에 맞게끔 점수를 드렸습니다. 음. 자, 그래서 6회 종로 물리 문제는 이렇게 풀이가 끝내게 되겠네요. 이거 보시면 못 받아요. 잠깐만요.